네, 이번 시간은 입체도형 전개도 편인데요. 입체도형의 전개도를 이용해서 각기둥이라든가 각불이라든가 원기둥, 원뿔 등을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다면체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입체도형에 관해서 그 전에 제가 각기둥, 각불, 그리고 원기둥, 원뿔 등의 기둥과 뿔로 나눠지고 각각의 기둥과 뿔에 대한 특징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 1번 문제처럼 기둥과 뿔로 나누는 그러한 그 문제들은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다면체에 관한 이야기는 초등학교에서가 아니라 중학교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정다면체는 무엇일까요? 정다면체는 입체 도형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면이 정다각형이란 뜻이거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정사면체가 있습니다. 정사면체인데요. 이 정사면체는 1, 2, 3, 4 해서 면이 4개고요. 각각의 면이 크기가 다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 다각형의 크기가 한 다각형이 정다각형입니다. 그 사면체는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도형입니다. 네, 정사면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정사면체가 정다각형이 다면체가 될 수 있는 조건이 360도 미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한 꼭지점에서 각각의 그 다각형들이 모였을 때 360도 미만이 돼야지만 이 다면체가 가능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개의 삼각형이기 때문에 180도잖아요. 이 한 꼭지점에 모인 삼각형의 크기는 180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정팔면체를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4개, 뒤에 4개에서 정팔면체인데요. 정팔면체는 이렇게 4개가 모여있기 때문에 240도잖아요. 6, 4, 24. 그래서 가능하다는 얘기고, 정20면체 볼게요. 정20면체거든요. 정20면체는 이 정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300도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정6면체. 우리가 잘 아는 이 큐브죠. 정6면체는 사각형이 하나, 둘, 셋. 그래서 90도 곱하기 3, 270도죠. 그 다음 정12면체. 이게 12면체도 삼각형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모여요. 그래서 324도가 되기 때문에 정다면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다면체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이고 난이도가 의외로 좀 높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몰라서 저희가 이제 정다면체 전개도를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다면체 전개도는 꼭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제 갖고 계시다가 이후에 교과서에서 나올 때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좋은 그런 전개도입니다. 그러면 이 정다면체는요, 이 중에서 뿔은 삼각뿔 요거 하나 있고요. 기둥은 이 정육면체, 사각기둥이죠. 이렇게 두 개는 각기둥과 각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입체 도형에서 각기둥하고 각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전개도가 따로 있죠. 그래서 각기둥 전개도라고, 기둥 전개도라고 저희가 이렇게 원기둥이나 각각의 기둥을 종류별로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뿔에서 삼각뿔, 사각뿔, 오각뿔, 육각뿔, 그리고 팔각뿔까지 저희가 뿔 전개도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개도는 한번 만들어 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만들어 볼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1번 문제를 볼게요. 기둥과 뿔의 어떤 그 모양이 있습니다. 잠깐 교과서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6학년 1학기 때 각기둥 각뿔이 나와요.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각기둥 각뿔이 이렇게 각기둥의 정의라든가 각뿔의 정의 그리고 전개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전개도 만들어 보는 게 최고입니다. 전개도를 한번 만들어 보면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전개도 완성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6학년 2학기를 보시면요. 2학기 때는 또 그 원기둥하고 원뿔은 또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단원이죠. 초등학교에 원기둥 원뿔 9 이렇게 나옵니다. 9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기둥이랑.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전개도는 필수고요. 내용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둥하고 뿔 나누는 거 너무 쉽죠. 여기는 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각 기둥하고 각 뿔만 나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풀었고요. 각 기둥에 속한 입체 도형을 관찰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라고 돼 있어요. 그동안 뭐 많이 했으니까 기둥하고 이 뿔의 공통점은 뭘까요? 또 차이점은 뭐고요? 아, 기둥에 속한 입체 도형. 예, 이렇게 봤을 때 밑면이 일단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밑면이 두 개라는 거. 그게 있죠. 밑면이 두 개야. 그리고 그 밑면은 어때요? 합동이죠. 모양이나 크기가 같아요. 이것도 이제 기둥이라고 한번 볼게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거 원기둥은 여기서 빼고 각기둥에 속한 것만 봐야죠. 각기둥을 또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요거는 이제 오각기둥이거든요. 오각기둥. 요 세 기둥의 공통점을 보죠. 밑면이 합동이고 크기가 같다. 그리고 옆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옆면이 다 사각형으로 돼 있죠. 사각형이다. 그 차이점은요. 이 밑면의 모양이 어때요? 모양이 다르다. 그렇죠? 밑면의 모양이 다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이 옆면이요. 요 사각기둥은 옆면이 4개잖아요. 근데 오각기둥은 옆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요. 육각기둥은 옆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예. 그래서 옆면의 개수가 다르죠. 옆면의 개수는 밑면의 이 다각형, 밑면의 다각형의 이 선분에 따라서 비례합니다. 사각형이면 옆면이 4개, 삼각형이면 3개. 예, 이렇게. 54쪽 볼게요. 입체도형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모서리라고 하고요. 또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주어진 입체도형을 관찰을 해보고요. 빈칸을 알맞게 채우세요. 라고 돼 있는데 이건 정삼각 기둥이 삼각 기둥이잖아요. 면의 모양이 이제 삼각형이고 옆면이 직사각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사각뿔이죠. 근데 정사각뿔이래요. 정사각형이라는 뜻이고 면이. 그럼 면의 모양은 어때요? 정사각형 하고 또 뭐로 돼 있어요? 삼각형으로 돼 있죠. 모서리의 개수는 둘, 셋, 8개가 나오고 꼭지점은 5개가 나오겠죠. 모서리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그렇죠? 꼭지점에서 올라오니까. 이거는 이제 기둥이죠. 기둥은 정육각형. 그리고 옆면은 직사각형. 모서리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18개. 18개죠. 그리고 꼭지점의 개수는요. 꼭지점은 8, 아니 66해서 12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각기둥 한번 볼게요. 면의 모양은 정육면체니까 정사각형이고 모서리의 개수는 하나,
밑에 4개, 위에 4개, 그 다음에 옆에 4개 해서 12개죠.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는 8개고요. 자, 이렇게 한번 봤는데 여기서 이제 공통점이 좀 규칙성이 좀 보이죠? 기둥에서는요. 모서리의 개수는요. 그 밑면의 도형의 모서리의 개수 곱하기 3배입니다. 밑면이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의 모서리는 몇 개예요? 3개죠. 그럼 3 곱하기 3 해서 9개가 나오고, 육각형이니까 모서리의 개수가 밑면의 모서리 6이잖아요. 6 곱하기 3. 얘는 4죠. 4 곱하기 3. 이렇게 된 규칙성이 있는 겁니다. 꼭지점은 어때요? 곱하기 2죠. 3 곱하기 2. 얘는 6 곱하기 2죠. 왜냐면 꼭지점은 여기 하나 있으니까. 보세요. 이게 육각 기둥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잖아요. 6이 밑면이 2개니까 위에 밑에. 그래서 6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육각형이기 때문에 모서리도 6개거든요. 그래서 3이 되는 거고, 얘는 4 곱하기 2죠. 예, 이 규칙성이 나오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한번 규칙성 찾아볼까요? 먼저 요 사각뿔이니까 요 사각뿔은 모서리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역시 얘는 모서리 같은 경우 밑면에 이 모서리의 개수, 그러니까 사각형이니까 4잖아요. 사각뿔이니까 4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모서리는 꼭지점은 4 더하기 1이 되겠죠. 위에 하나만 있으니까. 그러면 요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요 삼각뿔이죠. 삼각뿔의 모서리 개수, 삼각형이니까 3개 곱하기 2 해서 모서리 개수는 6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은 3 더하기 1에서 4개가 나오겠죠. 모서리 3,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개 맞고요. 꼭지점은 3 더하기 1 해서 4개 맞죠. 예, 이 규칙성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3번, 주어진 입체도형을 앞 위에서 관찰한 모습이래요. 한번 볼까요? 앞에서 본다.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육각뿔이네요. 육각뿔. 제가 육각뿔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바닥에 육각이잖아요. 육각형이고 뿔이에요. 뿔인데 보시면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여요? 삼각형이 3개가 보이죠? 맞죠? 3개가 보이죠? 이렇게. 예.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는 어떤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보이잖아요. 위에서 보셨을 때. 여기 가운데 뿌리 꼭지점이 있고요. 육각형으로 이렇게 보이죠? 예, 이렇게 그리라는 겁니다. 요거는 뭐 원기둥, 이게 약간 납작하긴 하지만 그림이 앞에서 본 모습, 앞에서 보았을 때 어때요? 딱 네모 직사각형 보이죠?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땐 어때요? 동그라미, 예, 원이 보이죠? 원이죠. 타원이 아니라, 예, 이렇게 되겠죠. 그럼 4번은 이렇게 봤을 때 뭐가 돼 보일까? 앞에서는 이걸 보였어요. 근데 위에서 보니까 네모래요. 그러면 사각 기둥이 되겠죠. 위에서 봤을 때 원이면 원기둥인데, 위에서 봤을 때 삼각형이면 삼각기둥이고, 사각형이면 사각기둥이죠. 사각기둥.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직사각형이에요. 근데 위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오각이죠. 이거 가죠. 오각 기둥이죠. 예. 뿔은 옆면이 어때요? 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각 기둥. 이렇게 전개도를 이용을 해서 이 입체도형들을 다 만들어 놓고 활동할 때 이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개도를 적어서 입체도형을 만들었을 때, 저희가 이제 전개도가 이렇게 저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개도를 만드는 건데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저는 이거 할 때 여기다가 살짝 칼집을 내요. 칼등으로. 근데 아이들은 다칠 것 같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제공된
그 원형 테이프를 딱 붙이면 이제 되는데, 이제 이런 걸 좀 보면서 자꾸 또 펼쳐서도 보고 하면 참 좋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전개도를 그냥 전개도를 저희가 큰 사이즈로 제공을 하잖아요. 이 전개도 종이를 그냥 붙여놓고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펼친 그림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이건 뭐냐면 마주보는 면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랑 마주보고 얘랑 얘랑 마주보고 얘랑 얘랑 마주보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럼 마주볼 때 뭐는 보이니? 그래요? 이거는 뭐랑 마주볼까요? 아니 먼저 쉬운 거부터 먼저 할까요? 얘하고 얘가 마주보겠죠? 그리고 얘하고 얘가 마주보겠고, 그러면 얘하고 얘가 마주보는 거예요. 그러면 직사각기둥은 세 쌍이죠. 사각기둥도 역시 세 쌍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얘랑 얘랑 마주보고, 그리고 얘랑 얘랑 마주보고, 얘랑 얘랑 마주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체 전개도라는 저희 그 도형 메이커스의 입체 전개도 편이 있어요. 제가 그 입체 전개도를 설명을 할 때 거기에 보이면 교재에 대한 제가 설명 영상이 있는데, 이 각각의 그 사각 기둥이 전개도가 11개가 나오는데요. 이 마주보는 면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서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겠어요. 마치겠습니다.